임상실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 상황은 환자 앞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환자 앞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상황에서는 학습자와 교수자뿐만 아니라 환자까지도 그 상황에 같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교수자와 환자가 모두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환자 앞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학습자가 배워야 하는 것을 잘 배우게 하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환자 앞에서 가르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가 된다는 것은 환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획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자, 학습자, 교수자가 같이 있는 이 교육 상황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토론과 논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필요할 것입니다. 환자도 함께 그 토론과 논의를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질문의 기회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하며, 이러한 교육 세션이 다 끝나고 나서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환자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혹은 피드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조금 더 명확히 환자에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환자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교수자는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환자와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충분히 잘 유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환자가 있는 곳에서, 즉 환자가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적 정보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100%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 논의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앞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굳이 환자가 꼭 있는 곳에서 교육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 때는 별도의 교육적 상황이나 장소를 택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환자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 명확한 목적이 무엇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함께 있는 그 상황과 그 시간 범위, 즉 교수, 환자, 학생, 이 세 명이 같이 있는 그 시간 내에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자와 함께 있는 상황과 그 장소와 그 시간 내에서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특별한 과제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쩌면 꼭 이 교육 상황이 환자 앞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임상실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음 교육 상황으로는 교수자를 학생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찰하는 상황입니다. 교수자를 관찰한다는 것은 학생이 교수가 무언가를 시연하는 것을 본다는 의미고, 이때 적극적 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교수자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수동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려하면서 보는 학습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 관찰자로서 교수의 시연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교수는 학생에게 내가 무언가를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학생에게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학생은 자기가 무언가를 보면서도 뭘 배워야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의사소통 스킬을,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체 검진의 방식을, 혹은 내가 지금 롤 모델링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리즘을 등등과 같이 교수가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관찰을 해야 하는지를 학생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수가 무언가를 시연하는 중에 학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가 학습의 전반적인 큰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영역 중에서 학생은 특히 어디를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를 교수가 알려줄 수도 있고, 내가 시연을 다 마친 후에는 이러저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러저러한 질문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미리 학생에게 나중에 본인이 받게 될 질문을 알려주는 것도 조금 더 학생을 적극적 관찰자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가 시연을 다 마친 후에 학습자에게 무언가를 시켜볼 수도 있는데 학습자에게 무엇을 시키게 될 것인지 내가 A라는 프로시저를 1에서 3단계로 나눠서 한 다음에 이 중에 예를 들면은 2단계와 3단계를 학생에게 시켜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연을 마친 다음에 학생에게 시켜볼 것이 무엇인지를 학생이 관찰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잘 말해준다면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학생은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마지막으로는 학습자에게 자기가 관찰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야기하게 하고 그와 관련한 토론을 하면서 적극적 관찰 세션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학생에게 퇴원을 앞둔 환자에게 내가 지금 약물 치료에 대해 알려줄 예정입니다. 환자가 내가 알려준 것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티치백이라는 방식을 써서 환자를 가르칠 텐데 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방법, 환자의 이해를 확인하고 환자를 교육하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와 같은 질문을 사전에 안내를 한 다음에 교수가 하는 것을 학생이 관찰하게 한다면은 학생은 미리 알고 있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임상실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은 이분 관찰입니다. 이 앞선 상황에서는 학생이 교수를 관찰하는 거였다면 이 2minute observation은 교수가 학생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2minut이란 단어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1minute preceptor를 떠올리게 할 것 같습니다. 1minute preceptor가 아주 중요한 적은 수의 질문으로도 학생의 임상적 추론과 판단을 점검해보고 교육하는 모델이었던 것처럼 2minute observation도 교수가 학생을 오랜 시간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하는 것을 교수가 짧게 관찰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학생을 특정한 하나의 상황에서 길게 관찰하는 것보다 여러 번의 다양한 상황에서 짧게 관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2minute observation, 예를 들어서 학생이 환자를 면담하는 상황을 교수가 관찰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습자와 할 일은 학습자와 이 상황, 교수가 학생을 관찰하는 상황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라고 한다면 교수가 학생을 관찰하는 이유가 환자와 면담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혹은 학생이 환자에게 생활습관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조언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등이 관찰의 목표의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이분 관찰이라는 게 앞에 이야기한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교육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환자, 학습자, 교수자의 이 세 주체가 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자와 관찰의 목표를 설정했다면 환자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교수가 학습자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학습자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결국 교수도 다시 돌아와서 이 상황을 관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자에게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와 학습자가 준비가 됐다면 교수자는 짧은 관찰 후에 자리를 비우고 나머지 단계는 학습자가 진행하던 과정을 마무리하게 둡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자에게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2분 관찰 세션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임상실습 교육에서 학생이 배워야 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체검사 혹은 신체검진, 신체진찰 교육입니다. 신체검사 기술이나 신체진찰 기술을 가르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4단계로 나눴을 때 먼저 학생이 해야 할 것은 신체 검사를 혹은 신체 진찰을 하기에 앞서서 임상 표현이나 환자의 병력에 기초해서 어떤 신체 검사 결과 소견이 나올지를 사전에 예상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보이고 있는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에 기초해서 신체 진찰에서는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어떤 소견이 예상되는지를 학생은 미리 예상하고 그 예상한 상태에서 신체 진찰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행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예상한 결과를 확인하고 그것이 있든 없든 신체 검사 기술을 올바르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신체 검사 기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교수가 먼저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지 시연을 하고 학습자는 그것을 관찰하고 나서 수행을 하며 이에 대해서 교수가 피드백을 주는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 검진을 수행했다면 뒤따라야 하는 단계는 설명입니다. 신체 검진에서 어떤 소견이 나왔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신체 검사의 결과를 정확히 기술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는 학생이 이 설명 단계를 제대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라든가, 만약에 심박동을 청진했다면 그 심박동의 양상을 어딘가를 툭툭 두드려서 표현해 보세요 라는 식의 검사 결과를 기술하거나 설명하거나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정확히 기술해냈다면 그렇다면 그 검사 결과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환자가 가진 병력의 맥락에서 해석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생이 신체 검사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꼭 포함되어야 하는 단계들이며, 이 네 단계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질문하기라고 하면 앞에서 예상이라든가 예상 단계에서 관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시연하기, 수행 단계에서 교수가 시연도 잘 해야 되고, 피드백 제공하기, 이 해석 단계나 설명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등등을 잘 원활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해야 이 네 단계가 부드럽게 진행될 것입니다.